자, 네이마오님께서 부동산 스터디에서 본 글인데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초저평가로 보고 계속 매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년간 말도 안 되는 정도로 폭등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 이야기일까요? 그냥 음모론일까요? 자, 네이마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부동산 쇼핑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아는 조선족, 중국 교포라고도 불리는데 교포 과연 맞을까요? 네. 이 조선족 분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그 자금력, 현지에서 대출받아서 가지고 온 그 자금력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죠. 음모론이 아닙니다. 네,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뭐 대구나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을 사면 참 좋을 건데 서울을 산단 말이에요. 서울.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온지도 모르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세대원이면요, 한 세대면은 주택을 와이프와 남편이 각각 취득을 해도 2주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부부인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면 부부가 와서 각각 한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호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택을 살 경우에 3배가 넘는 취득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지금 현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과거에 사대주의를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대주의를 한다고 해서 그걸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국제관계에서 외교는 평등에서 시작합니다. 평등에서요. 우리나라가 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무릎을 꿇습니까? 예? 천대를 받습니까? 미국도 우리를 인정해주고요. 우리도 미국을 인정해주고. 그게 바로 의전의 예의라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최고 어른이라고 불리는 대통령께서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무시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경제 9위입니다. 세계 경제 9위. 네. 당당합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아닙니까? 반도체 생산. 근데 왜 우리나라가 굽신거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잠깐적으로 뭐 국제 외교적으로 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현 실태에 대해서 너무 속상할 따름입니다. 네. 자, 선현종님, 네. 준생님, 무주택자입니다. 결혼 3년차 자녀 한 명 있는데 청약이 나을까요? 그냥 매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괜찮은 입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구매하고 살다가 청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절대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해당 지역에 청약이 많으면 노리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청약이 없다면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매매가 나아요. 매매가 낫습니다. 네. 네, 현숙님 반갑습니다. 네, 김남숙님, 원주는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원주 많이 올랐죠. 원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주 같은 소도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네, 굳이 그런 데 하지 마시고, 광역시도 많이 있어요. 네. 자, 민식이냐니, 부산 화명동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화명동,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화명동은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부동산, 뭔가 오르는 곳만 올라요. 오르는 곳만 오릅니다. 못 오른 곳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못 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부산 전체가 다 오른다고 하는데, 아니 오르지 못한 것도 많다니까요. 엄청 많아요. 왜 자꾸 유명한 아파트만 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체 다 폭등 기조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산도 당장 5월 12월부터 공급 물량 많습니다. 많아집니다. 점점. 특히 에코델타시티 내년 되면 분양을 해요. 총 3만 세대입니다. 그 중에 10,000세대가 아파트로 공급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특히 서부산 일대, 아까 북구의 화명동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명지. 지금은 좋아하죠. 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자, 현숙님께서 2주택자인데요. 아파텔 청약은 어떨까요? 하셨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오피스텔. 아파텔을 왜 아파텔입니까? 아파텔은 건축 대장에서 아파텔이라고 안 해요. 네? 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뭔가 아파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파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요. 예. 그거는 팔기 힘들어요. 팔기 힘듭니다. 예. 자, 옥님인가요? 자, 옥님께서 용인 수지 전망 좀요. 이렇게 하셨는데, 용인 수지 상당히 분위기 좋죠. 네. 뭐, 이걸로는 뭐, 딱히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용인의 공급 물량부터 보고 갈게요. 자, 향후 3년 동안 용인 수지는 특히 입주 물량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경기권에서는 남부권이 수원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성남도 많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고, 뭐 광주도 있고 꽤 있고, 용인은 13,000세대라고 하지만은 뭐 이게 뭐 제 수지와는 좀 떨어져 있죠. 네. 수지 구청역이 하나가 있긴 하는데 가격 방어는 될 겁니다. 가격 방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남부권에는 또 굵직굵직한 뭐 광명 시흥처럼 3기 신도시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동탄도 입주 물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평택 입주 물량이 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시장에 피로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용인 수지에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마시고 예. 내가 적당히 시세 차익을 걷고,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더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정리를 하고 다음 투자처에서 수익을 더 내려고 해라. 이겁니다. 이 말이 뭐냐? 사이클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전국을 보시고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곳에 들어가세요. 특히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급 도시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지님, 네. 지금 들어왔어요. 대굴님. 혹시 인천 전망이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인천 전망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대굴님께서 전 공급이 많아도 3기 신도시 지연되면 수요로 돌아설 대기 수요가 많아 들어갔어요. 서구 및 청라 북은 공급이 많아도 청라 대기 수요자들 많아 그냥 매수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본인께서는 매수한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기조가 있어요. 저도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것. 왜? 나는 어차피 평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평생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왜?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혹시나 입주 물량 때문에 도래하게 된다면 제 평생 제 평생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3년차, 4년차 못 빠져나온다면 더 좋은 물건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걸요. 예. 자, 대굴님께서 지금 청라 개판입니다. 계양구는 전세나. 네, 지금 전세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전세 대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데이지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40대 2주택자예요. 지금 시기 투룸 아파트에 15살 아이 앞으로 매수해 놓는 건 어떨까요? 증여세 내고 훗날 세대 분리시키고 거주하면 비과세 매도 가능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비과세 매도 가능하고 뭐고 떠나가지고 15세 아이 밑으로 돌려도 본인께서 본인 세대에 주택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네. 뭐하러 아파트에 그 이상한 거를 하나 더 보유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취득세 더 내더라도 아파트를 사세요. 아파트요. 네. 자, C님께서 준세님 관광시설 소득권만 하기에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묶여 더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C님, 입주 물량 감소하는 곳 앞으로 2년 후를 내다보셔야 한다니까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 투기지역이든 뭐 투기지역 할아버지가 오든, 네?
조상이 오든 간에 매도하고 나갈 수 있어요. 예? 그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상한 거 안 사면요, 입지가 좋으면요, 수요는 끊임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네이마원님께서 혹시 하락장이 오기 전에 15억 대출 규제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하락장이 와야지만 15억 대출 규제를 풀어줄 겁니다. 예, 하락장이 와야지만. 왜? 정부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배추도사 임성민님께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구장창요. 6대 광역시 중에서 본인이 봤을 때 부동산 지인을 보셔야 되고요. 이런 호객 노노 사이트를 보셔야 되고요.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몫을 돌릴게요.